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우린 그래 라는 책 중에서 파열이라는 책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성희창. 어릴 적 할아버지 댁에 가면 사자수학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천자문 암기 대회에 나가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갓을 쓰고 관례를 치렀습니다. 식을 위해 대학 첫 MT 도중 귀가해야 했습니다. 이젠 일입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파열. 텅. 넘어지는 찰나에 무언가를 잘못 밟은 줄 알았다.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 둔탁하게 울렸기 때문이다. 일과를 마치고 시호초등학교 배드민턴 클럽 저녁반에서 구력이 제법 오래된 회원과 연습 게임을 하던 중이었다. 재빨리 일어나서 다시 게임을 이어가려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엎어졌다. 칼에 찔린 듯한 통증이 발목에 밀려왔다. 체육관 바닥에 엎드렸다. 옆에서 경기 중이던 아주머니, 나와 함께 연습하던 아저씨, 코트가 비길 기다리던 몇몇 회원들이 다가와 상태를 살폈다. 아무래도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니 누군가 119를 불러주었다. 운동을 하면서 손가락이 삐거나 넘어져서 무릎이 쓸리는 정도의 부상은 당해봤다. 하지만 그날 오른쪽 발목의 통증은 생전 경험하지 못한 위험한 느낌이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체육관 바닥에 엎드린 채 구급차를 기다렸다. 온몸을 적신 땀이 다 식어갈 때쯤 구급대원이 도착해 나를 부축했다. 일단 왼쪽 발로 일어서서 오른쪽 까치발 해보시겠어요?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보라는 명령이 뇌에서 하달됐을 텐데 오른쪽 발은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고 물먹은 종이마냥 흐느적거렸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시호초등학교에서 지읒 대학병원까지 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인데 쏙 고개 또는 봉천 고개를 넘어야 했다. 구급차용 간이 침대에 누워 후송되면서 어느 쪽 고개일지 모를 기울기를 느끼며 구급대원에게 물어봤다. 수술해야 하나요? 일단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엑스레이 찍어봐야 알 거예요. 구급대원은 의사가 아니니 보수적으로 답했지만 단연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킬레스건 파열이 확실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염좌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했던 일말의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핸드폰을 꺼내 운동을 마치고 맥주 한잔 하기로 한 동네 친구에게 양해를 구한 후 같이 살던 친형에게 보호자 역할을 부탁하며 알렸다. 나 수술해야 될 것 같아. 의사의 진단은 구급대원의 의견과 다르지 않았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려면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하니 연계된 협력병원으로 옮겨준다고 했다. 아킬레스건 파열 정도의 부상은 대학병원 수술 우선순위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듯 했다. 다만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었는지 수련에 2명이 와서 파열된 오른쪽 발목을 만져보더니 서로 끄덕이고는 돌아갔다. 나를 진단한 의사가 실습의 의미로 만져보고 오라고 보낸 것이 분명했다. 의학 전술을 위한 재료로 활용된 것 같아 씁쓸했다. 병원의 시스템, 의학의 역사, 외과 수술에서 아킬레스건 파열이 갖는 위치 등에 대해 생각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형이 퇴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아주었고 나는 구급차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학병원의 협력병원이라고 하길래 최신식 장비를 갖춘 깨끗한 병원일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도착하고 보니 조금 큰 동네 병원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수납 카운터는 불이 꺼져 있었고 로비는 어두웠다. 당직 간호사가 응대해줬다. 병실을 배치받지는 못했고
방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다소 개방된 공간에 마련된 침대에 눕혀졌다. 야간 당직 의사가 있으니 원한다면 바로 수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각이었다. 끊어진 아킬레스건은 안에서 말려 올라가기 때문에 수술이 늦어질수록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도 하였다. 형은 협력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출근이라며 집에 돌아가 버렸다. 부모님이 대전에서 올라오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다. 보호자를 기다려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밤중에 졸다 깬 의사가 행여나 내 다리를 잘못 잴까 두려웠다. 오늘은 일단 자고 내일 수술할게요.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 검색해봤다.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힘줄이라 매우 중요하며 비유적으로 치명적 약점을 일컫는다는 내용이 누군가의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었다. 의학적으로는 파열된 순간 퍽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며 발 뒤꿈치를 들어올린 자세로 설 때 균형을 잡기 어렵다고도 되어 있었다. 다시 한번 저녁에 일어난 일을 복기했다. 아직 현실감이 없었다. 확실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끊어졌고 누워 있었다. 시간은 한 수 물러주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걱정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걱정이 많은 만큼 자식들을 지극정성 키웠는데 내가 다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아니, 어쩌다가 다친 거야? 그냥 배드민턴 치다가 다쳤어. 배드민턴은 어떻게 쳤길래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그렇게 됐어. 준비 운동 안 했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어머니는 자식을 걱정하면서 자식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웠다. 곧 수술대에 올라야 했으므로 간단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내 차례를 기다렸다. 올려다본 어머니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미간은 찌푸려져 펴지지 않았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머니의 그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속에 바늘 하나가 툭 떨어져 따끔하게 꽂히는 듯 했다. 그날따라 흰머리가 많아 보였다. 사실 나는 머리가 크기 시작할 무렵부터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줄곧 힘들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숨이 막혀 방에 들어가거나 서로 완성을 높이다 진이 빠지기도 했다. 어머니는 자식을 끔찍하게 아꼈으므로 양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지치게 했다. 너네 임신했을 때 난 탄산도 안 마셨다. 골목길로도 안 다니고 일부러 돌아서 큰 길로만 다녔다. 자식이 잘 됐을 때는 자랑으로, 자식이 속상하게 할 때는 한탄으로 하던 말이었다. 그때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말했지만 나는 골목길로 다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수험생이던 시절 어머니는 절에서 100일 수능 기도를 올렸다. 불법에 따르면 고기를 먹는 것이 금기시 되는데 그때 당시 어머니는 고기는커녕 고기를 우려낸 국물도 마시지 않았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답답했다. 그런 거 다 미신이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주 같은 걸 보러 다녀? 기독교 목사들도 다 사주는 본단다. 수요가 있다는 사실이 효과를 입증한 게 아니라니까? 사주도 통계야. 몇백 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러주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게 너 잘못되라고 하는 거야? 말이 통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자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이번에 다친 이유도 어머니는 사주팔자로 해석할 것이 뻔했다. 당분간 시달리겠구나. 어머니의 잔소리에 대한 걱정도 잠시 수술실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이었다.
춥지도 않은데 몸이 제멋대로 떨렸으나 어머니가 걱정하면 더 피곤할 것 같아 표정은 애써 담담하게 유지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우린 그래 라는 책 중에서 파열이라는 작품 들려드렸는데요. 수술은 잘 끝났을지, 또 어머니와 갈등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책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